여러분, 아침에 따뜻하게 지은 밥이나 반찬을 드시고 난 뒤 속이 더부룩하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8분은 잘못된 음식, 제가열 습관 때문에 소화불량, 피로, 심지어 염증까지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승호라고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 뵙고 건강을 지켜드리며 한 가지 확실하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바로 건강의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은 약해지고 면역력은 떨어지며 심장과 관절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부엌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삶이 한결 가벼워지고 활력이 돌아온다는 것을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 90% 이상이 단순한 음식 관리 방법을 실천한 뒤 불과 며칠 만에 속이 편해지고 피로가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건강 비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어떤 음식은 꼭 따뜻하게 다시 데워 먹어야 하고 어떤 음식은 절대 재가열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더해 음식을 어떻게 보관하고 다시 데워야 안전한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지혜는 값비싼 약도 복잡한 영양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부엌에서 마주하는 익숙한 음식으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를 단 3일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훨씬 가볍고 소화가 부드러워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건강한 하루와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열어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다시 데워 먹을수록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음식은 바로 오트밀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오트밀 한 그릇을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그 부드러운 식감과 은은한 향은 하루를 포근하게 시작하게 해주죠. 그런데 오트밀은 단순한 아침 식사가 아닙니다. 식은 오트밀을 다시 데워 먹으면 그 안에 전분 구조가 바뀌어 저항성 전분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생깁니다. 이 성분은 장 속의 유익균을 키워주고 소화를 부드럽게 돕습니다. 또한 혈당을 안정시키고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오트밀의 풍부한 베타글루칸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을 15%까지 낮출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에서는 오트밀을 꾸준히 먹은 어르신들이 혈당 변동이 20%나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오트밀이 단순히 속을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심장과 혈관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제 환자분 중 72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할머니는 몇 년 전 당뇨 때문에 늘 피곤하시고 손발이 저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선생님, 밥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손주들과 공원에 가고 싶어도 다리가 무거워서 못 가겠어요. 라며 한숨을 쉬시곤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작은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오트밀을 따뜻하게 데워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계피가루 반 티스푼과 블루베리 한 줌을 곁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계피는 항산화 효과로 염증을 줄이고
블루베리는 기억력과 뇌 건강을 돕는 훌륭한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실천한 지 불과 2주 만에 김순자 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가볍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하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음식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작은 한 끼가 삶의 활력을 되찾아 준 것이지요.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오트밀이 얼마나 큰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트밀의 장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값비싼 영양제를 먹어야만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부엌에서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이 곡물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트밀은 포만감이 오래가서 아침에 한 그릇만 드셔도 점심까지 배고프지 않고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당뇨나 심장 질환의 위험이 커지는데 오트밀 속 저항성 전분은 이런 변동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 85%가 오트밀을 일주일만 꾸준히 드신 후 소화가 편해지고 피로가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리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오트밀을 물이나 우유에 넣고 약한 불에서 5분 정도만 부드럽게 끓여주시면 됩니다. 만약 다 끓인 오트밀이 식었다면 뚝배기나 찜기를 사용해 75도 이상으로 따뜻하게 데워 드세요. 전자레인지는 영양소를 파괴할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피가루 반 티스푼, 호두 한 줌, 블루베리를 올려보세요.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으로 심장 건강을 지켜주고 블루베리는 항산화 효과로 뇌를 맑게 해줍니다. 이렇게 준비한 오트밀 한 그릇은 단순한 아침 식사가 아니라 하루의 건강을 지켜주는 작은 선물과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기분이 달라졌다. 손주들과 함께 걷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여러분도 단 3일만 실천해 보시면 몸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트밀의 놀라운 힘을 알게 되셨으니 또 다른 건강 비밀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따뜻한 야채 수프가 어르신들의 몸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트밀이 아침을 가볍게 만들어준다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데에는 따뜻한 야채 수프만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녁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프 한 그릇을 드셨을 때 몸과 마음이 동시에 따뜻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수프가 사실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야채 수프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식은 뒤 다시 데워 먹으면 당근, 샐러리, 브로콜리 같은 채소에서 미네랄과 항산화 물질이 더 풍부하게 방출됩니다. 이 영양소들은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몸속 염증을 줄이며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해진 어르신들께는 부담 없이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지요. 실제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야채 수프를 꾸준히 섭취한 어르신들의 몸속 염증 수치가 2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스웨덴 우메오 대학 연구에서는 야채 수프를 자주 드신 분들이 관절 통증이 줄고 감기에 걸릴 확률도 낮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과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된 음식이 바로 야채 수프입니다. 저는 환자 중 한 분인 80세
이정희 할아버지를 떠올립니다. 할아버지는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 하시며 손자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따뜻한 야채 수프를 드셔보시라고 권했고 거기에 마늘 한 쪽과 강황 가루 반 티스푼을 넣어보시라고 했습니다. 마늘은 면역력을 높여 감기를 예방하고 강황은 항염 작용으로 관절 통증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정희 할아버지께서 야채 수프를 드신 지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승호 선생님, 약보다 수프가 더 낫네요. 무릎이 한결 가벼워져서 손자와 함께 자전거를 타며 동네를 돌 수 있었어요.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손자가 할아버지, 진짜 빨라요. 라고 말하는 순간 저 역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한 그릇의 수프가 가족의 행복을 다시 찾아주었던 것입니다. 야채 수프의 장점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관은 예민해지고 관절과 혈관도 쉽게 지치게 되는데 따뜻한 수프는 이런 문제들을 부드럽게 완화해 줍니다. 식욕이 없으시거나 소화가 느리신 분들께는 특히 부담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집에 있는 채소로 간단히 끓일 수 있어 비싼 건강식품을 사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조리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당근, 샐러리, 브로콜리를 손질해 물에 넣고 약 15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채소가 살짝 부드러워질 때까지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프가 식었다면 유리 용기에 담아 찜기나 뚝배기에서 75도 이상으로 따뜻하게 데워 드세요. 전자레인지는 영양소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늘 한 쪽과 강황 가루 반 티스푼을 더해보세요. 파슬리나 양파를 곁들이면 맛도 한층 풍부해집니다. 이처럼 야채 수프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편안하게 해주며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지켜줍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단 3일만 실천해 보셔도 아침에 일어나는 기분이 달라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야채 수프의 비밀을 알게 되셨으니 다음으로는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음식, 현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오트밀과 야채 수프가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준다면 우리의 밥상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음식은 바로 현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흰쌀밥에 익숙하시지만 현미에는 피로를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장 건강을 돕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현미를 꾸준히 섭취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당뇨 위험이 30%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마그네슘, 비타민 B군, 그리고 식이섬유가 훨씬 풍부합니다. 특히 식은 현미를 다시 데워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늘어나 장 속의 유익균을 키우고 혈당 급등을 막아줍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 연구에서도 현미를 꾸준히 먹은 어르신들이 피로감이 줄고 심장 건강이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현미는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몸속을 튼튼하게 하는 작은 배터리와 같습니다. 저는 제 환자 중 76세 최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할머니는 늘 피곤하고 소화가 느려 밥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손주들과 함께 김밥 싸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기운이 없어서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라며 한숨을 쉬시곤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매일 현미밥을 드시되 부드러운 채소와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라고 권했습니다. 채소는 소화를 도와주고 올리브 오일은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미는 손쉽게 준비할 수 있으면서도 몸에 주는 혜택은 크고 확실합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통해 활력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최영숙 할머니가 경험한 놀라운 변화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영숙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현미를 물에 30분 정도 불려 부드럽게 밥을 짓고 여기에 삶은 브로콜리와 당근 같은 채소를 곁들인 뒤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을 살짝 뿌려 드셨습니다. 불과 3주가 지나자 할머니의 표정은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선생님, 밥맛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요?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손주들과 다시 김밥을 싸며 함께 웃는 시간이 돌아왔다는 말에 저 역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현미의 매력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비싼 건강 보조제를 사지 않아도 매일 먹는 밥 한 그릇으로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 건강이 약해지고 혈당이 자주 오르내리면 피로와 질병의 위험이 커집니다. 그러나 현미 속 저항성 전분은 장 속 유익균을 늘려 소화를 돕고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현미를 꾸준히 섭취한 후 소화가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예전엔 점심 전부터 기운이 빠졌는데 이제는 하루가 훨씬 길어진 것 같다고 하셨고, 또 다른 분은 손주들과 함께 산책하는 시간이 즐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단 3일만 현미밥을 드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바로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오트밀, 야채 수프, 현미는 다시 따뜻하게 데워 드실수록 오히려 몸에 유익한 변화를 가져오는 음식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음식은 절대로 재가열해서는 안 될까요? 이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시 데워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음식은 재가열하는 순간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버섯입니다. 버섯은 표고, 양송이, 새송이 등 종류도 다양하고 구수한 향과 깊은 맛 때문에 밥상에서 자주 올라오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버섯은 단백질과 수분이 풍부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조리한 버섯을 실온에 두거나 다시 데워 먹으면 단백질이 변질되고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세균이 생겨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한 연구에서는 잘못 보관한 버섯을 재가열해 먹은 경우 소화불량 위험이 30% 이상 높아졌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환자 중 82세 오민재 할아버지를 떠올립니다. 할아버지는 볶은 버섯 요리를 좋아하셔서 자주 드셨는데 남은 음식을 전자레인지로 데워 드신 후 심한 복통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선생님, 버섯이 이렇게 몸에 안 좋은 줄 몰랐습니다. 나이 탓인 줄만 알았어요.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버섯은 반드시 신선할 때 조리해서 바로 드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할아버지는 남은 버섯을 다시 데워 드시는 대신 샐러드나 찜으로 활용하셨습니다. 한 달 뒤에는 이제는 소화가 편하고 아침 산책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라며 웃으셨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꾼 것뿐인데 삶의 질이 달라진 것이지요. 버섯은 그 자체로 훌륭한 식재료이지만 올바르게 다루지 않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섯 다음으로 어떤 음식이 제가열시 위험해질까요? 이제 두 번째 음식, 달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섯이 제가열하면 위험해지는 음식이라면 그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은 아침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단백질 공급원이자 누구나 좋아하는 재료입니다. 삶은 달걀, 계란찜, 계란말이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되지만 달걀은 조리 후 다시 데워 먹을 경우 의외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달걀 속 단백질과 지방은 열에 민감합니다. 한번 조리된 달걀을 다시 가열하면 단백질과 지방이 산화되면서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이나 심장 질환을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제가열한 달걀을 자주 섭취한 어르신들은 혈관 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소화불량 위험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저는 제 환자 중 79세 정미경 할머니의 사례를 떠올립니다. 할머니는 삶은 달걀을 자주 드셨는데 남은 것을 전자레인지로 데워 드신 뒤 늘 속이 더부룩하고 기운이 없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달걀은 몸에 좋다던데 왜 이렇게 답답한 걸까요? 나이 때문인 줄 알았어요. 라며 한숨을 쉬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저는 할머니께 신선한 달걀을 삶아 바로 드시고 남은 달걀은 절대로 데우지 말고 샐러드로 활용하시라고 조언했습니다. 2주가 지난 뒤 할머니는 밝은 미소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속이 편하고 손주들과 함께 떡볶이를 만들며 즐겁게 지내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고쳤을 뿐인데 몸이 달라지고 삶의 활기가 돌아온 것입니다. 달걀은 신선할 때 바로 먹으면 훌륭한 영양식이지만 제가열은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가열시 위험한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자주 먹는 흰 감자입니다. 달걀에 이어 제가열시 특히 조심해야 할 세 번째 음식은 바로 흰 감자입니다. 감자는 구수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밥상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감자조림, 감자전, 구운 감자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기지만 흰 감자를 잘못 보관하거나 다시 데워 먹으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감자의 전분은 열을 가했다가 식히면 조조가 바뀌어 혈당 지수, 즉 GI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내리면서 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용기에서 나올 수 있는 유해, 물질이 호르몬 균형을 어지럽혀 피로와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에 따르면 제가열한 흰 감자를 자주 섭취한 어르신들은 혈당 지수가 평균보다
25%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 환자 중 75세 황진수 할아버지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감자조림을 즐겨 드셨는데 남은 음식을 데워 먹은 뒤 늘 피로감이 심하고 손발이 저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감자가 몸에 좋다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는 걸까요? 라며 걱정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흰 감자는 반드시 신선하게 조리해 바로 드시고 남은 것은 재가열하지 말고 샐러드로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찾아오신 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몸이 훨씬 가볍고 손발 저림도 줄었어요. 요즘은 경로당에서 바둑 두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라며 기쁨을 전해주셨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뿐 아니라 일상까지 바꿔준 것이지요. 이처럼 버섯, 달걀, 흰 감자는 재가열을 피해야 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음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다시 데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해답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버섯, 달걀, 흰 감자가 재가열 시 위험하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음식을 어떻게 보관하고 다시 데워야 안전할까? 바로 여기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황금 규칙이 등장합니다. 첫째, 음식을 조리한 뒤에는 가능한 한 빨리 드시고 남은 음식은 실온에 두지 말고 2시간 이내에 냉장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보고에 따르면 음식이 실온에 오래 방치될수록 세균 번식 위험이 4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진 어르신들께는 이 작은 실수가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보관할 때는 반드시 유리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열에 노출되면 BPA 같은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어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리 용기는 안전하면서도 음식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지켜줍니다. 셋째, 다시 데울 때는 전자레인지 대신 찜기나 뚝배기를 활용해 75도 이상으로 충분히 따뜻하게 데워야 합니다. 전자레인지는 편리하지만 고온 전자파가 영양소를 파괴할 수 있어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70세 강미자 할머니의 사례를 잊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요리를 좋아해 손주들과 김치찌개를 끓이곤 하셨는데 남은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전자레인지로 데운 뒤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황금 규칙을 알려드린 뒤 할머니는 남은 음식을 유리 용기에 보관하고 뚝배기로 따뜻하게 데워 드셨습니다. 한 달 뒤 찾아오신 할머니는 이제는 속이 편하고 손주들과 요리하는 시간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라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황금 규칙 3가지만 기억하신다면 부엌에서의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몸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본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엌에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다루는 음식들이 사실은 건강을 살리기도 하고 해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트밀, 야채 수프, 현미는 다시 따뜻하게 데워 드시면 소화가 편해지고 혈당이 안정되며 심장과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버섯, 달걀,
흰 감자는 재가열하면 단백질과 전분이 변질되거나 세균이 번식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안전하게 음식을 보관하고 다시 데워 먹는 황금 규칙. 3가지 2시간 이내 냉장 보관, 유리 용기 사용, 찜기나 뚝배기를 활용한 75도 이상 가열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식탁은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결국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 남은 반찬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런 평범해 보이는 결정들이 쌓여서 삶의 질을 바꾸게 됩니다. 83세 윤정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할머니는 몇 년 전만 해도 늘 피곤하고 장에 가는 것도 힘들어 하시며 나이 탓이겠지라며 한숨을 쉬곤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음식 관리 비법을 알려드린 뒤 할머니는 오트밀과 현미, 야채 수프를 따뜻하게 드시고 버섯, 달걀, 감자는 신선할 때만 드셨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찾아오신 할머니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제 삶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은 손주들과 시장에 가고 함께 밥을 지으며 웃고 있습니다.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 하나가 몸을 살리고 가족의 행복을 되찾아 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윤정자 할머니의 사례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결국 건강이란 특별한 비법이나 값비싼 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지요. 부엌에서 무엇을 데워 먹고 무엇을 피하며 어떻게 보관하는지가 우리 몸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환자분들을 돌보며 공통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 들수록 몸은 작은 실수에도 크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음식 하나, 조리 방법 하나가 소화불량이나 피로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활력을 되찾아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배운 원칙들을 기억하시고 부엌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혜는 단순히 몸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습관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즐겁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손주들과 산책을 하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 소소한 순간들이 더 빛나게 됩니다. 할머니, 오늘 밥 진짜 맛있어요. 라는 손주의 말 한마디가 하루의 피로를 모두 날려버리는 것처럼 건강은 곧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작은 메모를 냉장고에 붙여 두시면 좋습니다. 오트밀, 야채 수프, 현미는 다시 데워 먹기, 버섯, 달걀, 흰 감자는 신선할 때만.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해 두시면 잊지 않고 실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작은 메모 하나가 큰 변화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으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응원의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트밀, 야채 수프, 현미는 다시 데워 드시면 몸에 힘을 주고 소화를 도우며 혈당을 안정시켜 줍니다. 반대로 버섯, 달걀, 흰 감자는 재가열을 피해야 하며 올바른 보관과 조리법을 지켜야만 안전합니다. 그리고 3가지
황금 규칙 2시간 안에 냉장 보관하기. 유리 용기에 담기. 찜기나 뚝배기로 75도 이상 데우기. 이 원칙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부엌은 훨씬 더 건강한 공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3일만 실천해 보세요. 제 환자들 중 대부분이 첫 주 안에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작고 단순한 습관에 더 크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손주들과 함께 웃고 가족과 함께 밥을 나누며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밥상 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오트밀 한 그릇, 향긋한 야채 수프, 구수한 현미밥을 준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버섯, 달걀, 감자는 신선할 때만 드시며 음식을 다룰 때는 황금 규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행복을 지켜줍니다. 이 지혜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시고 댓글에 어떤 음식을 시도해 보셨는지 남겨주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더 빛나게 해줄 새로운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